언제부턴가 베트남 남부 지역을 비롯한 동남아 곡창지대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생각했던 동남아 국가들은 전례 없던 현상에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뜨거운 기온에도 많은 기간 동안 우기가 지속되는 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강물이 마를까라는 고민에는 바로 중국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메콩강 상류 지역에서 물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중국은 메콩강 상류 지역에 집중적으로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나눠 써야 할 물을 가둬두고 독차지하고 있으니 강 하류는 점점 메말라갔던 것입니다.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해 윈난성을 거쳐 동남아 5개국을 흐르는 총 4,800km의 대하천으로 동남아 6천만 인구의 젖줄입니다. 중국에서는 란창강으로 불립니다. 이를 둘러싼 관련 동남아 5개국의 농민들은 고충을 토로하며 항의했지만 중국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미국이 나섰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그간 수위 등 메콩강 수자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에 맞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치로 내걸고 메콩댐 모니터를 15일 정식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4일 미중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메콩댐 모니터가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9월 1억 5천만 달러, 약 1,652억 원 투자를 약속하며 메콩 미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는 등 메콩강을 미중 간 또 하나의 지정학적 싸움터로 만들며 중국을 자극한다는 설명입니다. 메콩댐 모니터는 중국이 건설한 11개의 댐을 비롯해 메콩강의 주류를 따라 건설된 총 13개의 댐의 수위와 지류에 지어진 15개 댐의 수위를 원격 감지 기술과 위성 영상을 이용해 매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중국의 11개 댐에서 방류되는 물의 양과 수온, 적설량, 강수량을 비롯해 메콩강과 관련된 다른 지표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리학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관련국들의 해당 정보 이용법도 전수합니다. 미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동남아시아 프로그램과 미 물 분야 영국 컨설팅 업체 아이즈온어스가 함께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증거에 근거한 투명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메콩강 유역의 물의 흐름과 저수량, 댐의 운영 상황 등에 관한 부정확한 발표에 맞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아이즈온어스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서 막대한 양의 물을 저장해 하류 동남아 국가들의 가뭄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콩강 상류에 있는 중국댐 11개가 470억 제곱미터의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비판을 의식해 최근 메콩강 수자원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스팀슨 센터 측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중국의 사이트는 댐 아래 수위에 관한 정보만 매일 공개한다면서 강물 수위와 댐 운영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지표이며 중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정보는 쏙 빼서 비밀로 하고 불필요한 정보만 공개해 관련국들을 기만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비밀로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 회사들이 줄지어 백신 공급을 시작하자 이에 질세라 중국은 3상 임상시험도 끝내지 못한 백신의 공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100만 명에 이릅니다. 중국의 백신 개발업체 시노팜은 100만 명에게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다며 중국 당국에 정식 출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노팜 측은 구체적인 임상 결과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임상 결과는 비밀로 하더라도 타국에서 진행되는 시노팜의 임상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진행된 시노팜의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이 신경 관련 이상 증세를 보여 임상이 중단된 것입니다. 13일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페루 보건당국은 참가자 한 명에게서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 11일 임상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임상시험 관계자는 이 참가자가 길랭바레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말초신경에 염증이 나타나 팔다리 등의 통증과 마비 등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보건부는 이 증상이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시노팜 백신의 페루 임상은 며칠 내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노팜은 페루에
아르헨티나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임상에 참여했던 바레인은 13일 시노팜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정황상 보면 중국이 자국 임상 결과를 비밀로 하는 것이나 해외 임상시험으로 인한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해당 백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을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백신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중국 당국의 입장은 백신 부작용 면책권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보다 그리 늦지 않은 백신 개발 국가로 이름을 올리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 백신은 구매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자본이 호주 섬을 사들이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주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퀸즐랜드주의 캐스윅 섬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난해 5월 호주 주정부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차이나 블룸 간의 계약이 발단이었습니다. 주정부는 캐스윅 섬 80%를 제외한 20%를 99년 동안이나 장기 임대 방식으로 차이나 블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차이나 블룸은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들에 접근금지 표지판과 함께 봉쇄해 관광객들은 물론 거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게다가 보트 출입로를 공사해 보트 사용을 막고 모든 비행기의 비행장 출입도 막으며 섬을 고립시켰습니다. 보트가 없는 이들은 섬에 드나들기 위해 왕복 2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던 거주민들도 반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섬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해안을 평평하게 만든다며 수풀림을 모래로 덮어버려 바다거북이들의 산란 장소이자 서식지를 파괴해버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퀸즐랜드 주정부가 나서 올해 5월에서 7월까지 현지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중국 업체에 승인 없이 해안가 변경 작업을 하지 말라고 공고할 뿐 임대계약에 임차인과 중국 업체가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아직 중국 업체와 주민들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섬 외에도 중국 자본은 린드만섬, 사우스 몰레섬, 세인트 비즈섬, 데이드림섬 등 호주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섬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섬 주민들은 섬이 중국 공산당 소유물이 되고 있다. 부유한 중국 관광객 전용으로 섬이 개조되고 있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탄은 한국의 제주도에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이 공동으로 투자해 제주도에 짓고 있는 초고층 빌딩이 바로 그것입니다. 총 169m의 높이의 38층짜리 관광 숙박 빌딩인 드림타워가 곧 개장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제주 특유의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 1조 5천억 원이 들어간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도민들은 제주도의 경관을 해치고 관광버스들이 들락날락할 생각에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제주도 특유의 경관으로 비행기에서 한라산이 보였는데 이제 저 건물이 상징처럼 보일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드림타워가 제주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